네, 안녕하세요. 2주차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장에 있는 전기 전자의 기초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1.3 예제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한번 복습할 정도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전기적인 중성 물질 A, B를 마찰하였더니 물질 A에서 물질 B로 2 곱하기 10의 13승계의 전자가 이동하였다. 전자의 이동에 의한 물질 A와 B의 전기적 극성과 전하량은 얼마가 되는가를 묻는 거네요. 어, 음, 전자 하나가 한 개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몇 쿨롱이었죠? 마이너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교재에서는 1.602를 갖다가 그냥 소수점 한 자릿수로 해가지고 1.6으로 표현을 해놨죠. 자, A에서 B로 이동하였으니까 물질 A에서 여기 자유전자 최외곽전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가전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이것이 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는 그냥 더 많이 있겠죠. 이게 몇 가이냐 따라서 몇 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동을 했대요. A에서 B로 이동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뺏겼으니까 저쪽 마찰이나 뭐 빛 뭐 이런 등의 온도 이런 열을 가했더니만 얘가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럼 이쪽에 전자가 이만큼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이 안에 원자 핵이 있으면은 요 중성이었으니까 요 개수가 동일하겠죠. 플러스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가 이제 더 많은 거예요. 양성자가. 그래서 뺏겼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전기를 가질 것이고 여기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가질 겁니다. 그랬더니 이만큼이 이동하였죠. 그러므로 전자 하나가 전하, 양전하나 음전하. 양전할 땐 플러스 써주면 되고 음전할 땐 마이너스 달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이만큼을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 이동하였으니까 전하량은 얼마나 되는가. 그래서 어, A는 양성자를 가져요. 이제 플러스 극성을 갖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10의 13승 한 개가 이만큼 갖고 있으니까 이만큼의 개수일 경우에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A는 플러스 극성을 갖습니다. A는 플러스 전기. 그러므로 요거 2 곱하기 1.6은 3.2가 되겠네. 그리고 요거 10의 3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은 10의 마이너스 16승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의 쿨롱을 전하량 쿨롱을 갖는다라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므로 B 물질은 자유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B로 이동을 한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전하량은 마이너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쿨롱의 전기를 갖는다라고 우리는 이 예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B는 마이너스 전기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내용을 이렇게 판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놨으니까 답안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예제 1.2입니다. 아니 이제 챕터 섹션 1.2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위라는 유닛이 있는데 유닛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위는 기본 단위와 그리고 유도 단위로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단위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몇 개의 단위를 정한 거예요. 이걸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단위를 우리는 유도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도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단위라는 이것을 정의를 하면은 어떤 물리적인 양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양을 정의한 것, 이것을 우리는 단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여러 가지 물리량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용하면 대단히 불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단위를 정의를 한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공학 분야에서 또는 일상생활 면에서 단위를 갖다 정의한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줄여서 MKS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M은 무엇의 약자냐면 미터의 약자예요. K는 킬로그램의 약자입니다. 킬로그램. S는 세컨드의 약자예요. 즉 미터는 길이를 잴 때 미터를 쓰죠. 그래서 길이. 그리고 K는 뭘까요? 네, 킬로그램입니다. 킬로그램. 질량을 잴 때 질량에 대한 기본 단위가 되겠어요. 그리고 S는 뭘까요? 세컨드는 시간이겠죠. 그래서 요것을 MKS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컨드를 뭐 아워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얘기야. 시간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는 MKS 단위 세컨드로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으로 얘기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은 초로 얘기하면 몇이 될까요? 1분 1시간이 60분이니까 60 곱하기 1분은 60초니까 이렇게 곱해져 가지고 얘는 1시간은 1hour는 3600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변환해서 기본 단위에 맞춰서 얘기를 해줍니다. 미터도 그냥 미터로 얘기하지 킬로미터 뭐 밀리미터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MKS 단위계에서는 킬로그램도 그냥 그램으로 얘기 안 하고 킬로그램으로 보통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MKS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합한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SI 단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국제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여러 물리량을 통합한 단위계, 그것을 우리는 국제 단위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전기전자통신 이쪽에서는 IT 분야에서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를 추가해서 MKSA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 암페어 이렇게 해서 MKS 단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MKS 단위를 안 쓰고 다른 분야도 있죠. 대표적으로 그게 어떤 분야가 있냐면은 CGS 단위가 있죠. CGS는 뭘까요? 미터랑 비교될 수 있는 게 센티미터죠. 센티미터. G는 뭘까요? 네, 그렇죠. 킬로그램에 대해서 얘는 나는 킬로그램에 안 쓸 거야. 그램으로 쓸 거야. 해서 그램으로 쓰는 단위계도 있습니다. S는 세컨드는 그냥 세컨드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CGS 단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제시되었을 때 MKS 단위로 표현하시오라고 하면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로 가는 것이고요. CGS면은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 요 단위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리량에 대해서 SI 단위계의 국제적인 단위계를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SI 단위계 우리가 전기전자통신이지만 화학, 물리, 기계, 건축, 토목 이런 쪽에서도 다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통합한 SI 단위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MKSA 단위것이고 온도를 나타낼 때는 켈빈 온도를 씁니다. 절대 온도. 우리가 사용하는 섭씨 온도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즉 1도는 마이너스 273.15도 15 켈빈 온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0도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고 0켈빈은 마이너스 이렇게 273 대략 이 마이너스 영하 273도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요거 갖고 또 계산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칸델라 이거는 이제 조명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칸델라, 인 칸델라 광도를 얘기할 때는 칸델라라는 단위를 쓰고요. 조도라는 우리 전자과에서는 별로 쓰지 않지만 전기과에서는 쓰기도 합니다. 조도는 럭스가 단위죠. 룩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럭스. 그리고 휘도라는 것도 있죠. 휘도 I라고 보통 표현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 단위는 이제 기호를 I라고 표현하고 휘도 단위가 럭스, 칸델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물질량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기본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뭐 설명은 이런 식으로 있지만 이렇게 MKS 라인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암페어 한번 볼까요? 1초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이동할 때의 전류 이것을 우리는 1암페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1암페어. 다음에 기본 단위 말고 이제 유도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단위는 유도되는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유도할 수 있는, 즉 만들 수 있는 단위, 이것을 우리는 유도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 단위라고도 얘기해요. 기본에 대해서 보조된다라고 해서 보조 단위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알아본 전하, 보통 기호로 Q로 쓰죠. Q로 쓰는 이 단위는 쿨롱이지만 기호는 Q고 단위는 쿨롱이지만 기본 단위를 조합하면 암페어 곱 세컨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전류에 대해서 오늘 배우겠지만 전류 I는 그리고 전류 I는 단위 시간 동안 전하가 얼만큼 이동했느냐로 우리가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정의라는 표시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할게요. 그러므로 Q는 T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IT가 되겠죠. 그래서 전하 Q는 단위를 아까 쿨롱이라고 얘기했는데 전류의 단위는 뭐라고요? 암페어죠. 그리고 시간 MKS 단위 쓰는 거니까 여기에 세컨드. 그래서 단위를 암페어 곱 세컨드로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유도 단위로 쿨롱을 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암페어 곱 세컨드로 이렇게 유도한 이 식을 우리는 차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멘전 이퀘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 단위는 유도되는 기본 단위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위를 우리는 유도 단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유도 단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쿨롱 그래서 암페어 곱 세컨드다. 볼트, 와트, 전력, 전압은 볼트, 그리고 전하는 쿨롱, 힘 F는, 전력 P는, 이건 V는, 전하 Q는 이렇게 해서 기호는 쓰는 거고요. 이거는 뉴턴이고 이 뉴턴은 1kg을 1m/s의 제곱의 가속도가 내도록 한 힘 또는 그렇게 내도록 공급한 힘 이것을 우리는 1뉴턴으로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정의입니다. 정의 다 정의인 것이에요. 또 에너지는 우리 교재는 2로 표현했죠. 또 다른 책들은 워크라는 말을 갖다가 한 일이라는 워크의 약자를 써서 W로 쓰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에너지의 단위는 줄이에요. 이 줄은 1뉴턴의 힘을 이용해서 1m 이동한 어떠한 물체를 1m 이동했을 때 사용한 에너지, 그거를 우리는 1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의야. 그래서 1뉴턴의 힘을 가지고 그럼 1뉴턴은 또 이렇게 1kg을 1m/s의 제곱에
가속도를 내도록 한 그때의 힘, 이것을 이렇게 쓰는 거니까 다 여기에 다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식이 이렇게도 써도 되는 거고, 요놈 뉴턴이 이거 했으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있고 여기 미터 있으니까 미터의 제곱 퍼 세컨드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것이죠. 퍼라는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퍼라고 쓸게요. 그래서 1kg 곱 미터 퍼 미터의 제곱미터의 세컨드 제곱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줄이라고 하고요. 다음 저항은 단위가 오음이에요.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오음은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R은 I 이쪽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I분의 V 해서, 얘는 전압은 단위가 뭐였어요? 볼트였죠. 아까 여기 볼트라고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전압과 에너지, 이거 좀 이따 또 배울 거예요. 전압과 에너지 관계로 우리는 또 풀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또 다른 우리 전기 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에너지는, 이 에너지는 1쿨롱의 전하를 이동을 시켰는데, 그때 전압이, 그때의 전이차가 1볼트가 났다. 그때 우리를 그것을 1줄이라고 하자라고, 줄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이 식으로부터 에너지는 E는 V 곱하기 C로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전압 볼트는 V는 에너지 나누기 쿨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단위는, 에너지는 단위가 뭐라고요? 줄. 그리고 이 쿨롱, 전하는, 이거 전하를 Q로 써야겠죠? 전하 Q. 이렇게 전하 Q는 단위가 뭐 쿨롱. 그래서 줄 퍼 쿨롱이라는 이런 차원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음이라는 저항도, 저항 R이라는 것도 볼트 퍼 I는 암페어. 그래서 이러한 차원식을 우리는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 다 쓰기가 귀찮잖아요.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시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유도 단위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컨덕턴스 한번 듣고 가세요. 듣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진도 나가면서 컨덕턴스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회로를 풀다 보면은 저항이 상수로 위 분자에 있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분모에 이 저항값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분의 1 이렇게 되면 얘를 갖다가 분수로 쓰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일반적으로 G로 쓰고요. 단위는 지멘스 또는 모, 이렇게 오음을 거꾸로 쓴 거예요. 이렇게 오음을 거꾸로. 오음 쓰는 거는 이렇게 오음 쓰면 되는데, 오음은 저항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컨덕턴스는 이 오음을 뒤집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것도 기호가 좀 힘들면은 S로 줄여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멘스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차원식으로는 당연히 이거 거꾸로 쓰면 되니까 암페어 퍼 볼트로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표적인 수동 소자, 인덕턴스, 커페이턴스 해서 단위는 헨리, 페럿, HF 이렇게 쓰고요. 차원식은 또 다음과 같습니다. 주파수 헤르츠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기분의 1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드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헤르츠로 줄여서 씁니다. 자속 웨버죠. 단위는 웨버는 마찬가지로 줄 퍼 암페어 차원식. 자속 밀도는 일반적으로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죠. 테슬라, 자속 파이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것이고, 이건 자속 밀도는 자속에 대한 밀도니까 웨버 퍼 제곱미터 이렇게 써주죠. 전기자기학에서 이런 내용을 배울 겁니다. 네, 2학년이니까 이제 배웠겠죠. 테슬라 이렇게 씁니다.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전자 통신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호와 단위는 표 1과 같다 해서, 전압은 V, 그리고 전류는 I, 그리고
어, 에너지 W로 쓰는 책도 있고 우리 교재는 에너지 E로 썼습니다. 전력은 P, 주파수 F, 주기는 T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주기, 타임 피리어드는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분의 1이잖아, 그렇죠? 주기분의 1이 주파수 프리퀀시, 주파수 F는 주기분의 1, 주기 T분의 1을 갖다가 우리는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죠. 단위 볼트, 암페어, 줄 그리고 전력 와트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수동소자 저항, 컨덕턴스, 정전 용량, 전하, 유도 용량에 대한 기호는 이렇게 쓰고요. 단위는 옴, 모, 페럿, 쿨롱 그리고 헨리 이렇게 쓴다라는 겁니다. 꼭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가. 네. 다음에 이제 보조 단위 접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위는 매우 크거나 작을 수 있어서 일일이 그 크기를 표시하는 데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천이라고 합시다. 만이라고 합시다. 만이라는 값을 쓰려면 이렇게 0을 4개나 붙여야 되죠. 이거 다 쓰기가 쉽다라는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간편하게 어떻게 쓰겠냐 해서 얘는 10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는 10kg로 쓰자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을 해 준 것이죠. 그러면 대문자 m으로 표현하면 얘는 10의 몇 승일까요? 네, 그렇죠. 10의 6승. 10의 9승은 몇이에요? 그렇죠. 기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의 9승. 그래서 3승을 위로 올리면 되는 것이야. 기가 다음에 뭐가 있어요? 10의 12승은 테라죠. 요즘 대용량 하드 메모리 테라급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이나 기타의 자료 데이터들이 큰 것들은 이런 대용량 외장 하드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건 10의 12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통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보다 더 큰 수 10의 15승 15. 그 다음엔 또 몇이 있겠어요? 네, 18.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21승 24승 이 정도로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요. 폐지로 외우고 있으면 되고요. 다음에 3승 같고요. 그 다음엔 10의 0승은 그냥 10의 0승은 1로 표현합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은 몇이죠? 네, 이거는 미리라고 얘기를 해요. 미리 소문자로 써요. 얘하고는 구별을 해야겠죠. 미리.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6승은 몇이 뭐로 표현할까요? 네, 마이크로로 표현하죠. 10의 마이너스 9승은 그렇죠. 나노라고 표현해요.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기술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12승은 뭘까요? 2학년인데 아직 12승 마이너스 12승을 모르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컵페이터에 콘덴서 103이라고 써 있으면은 이거 용량이 몇 페럿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들어갔을 때 이 숫자 갖고 여러분들은 그 용량을 알아야 합니다. 얘는 10 곱하기 그래서 콘덴서일 경우 커패시터일 경우에 103이라고 써 있으면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커패시터일 경우는 기본이 피코예요. 즉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건 피코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10의 4승 곱하기 요거 계산 간단하게 하려면 얘하고 약분시키려고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써주면 되죠. 그래서 얘는 몇이 돼? 1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0.01 10의 마이너스 6승은 네, 마이크로로 표현하면 되죠. 그래서 커페이터라고 했으니까 페럿의 기본 단위 그래서 0.01 마이크로 페럿이다 라고 이 용량을 콘덴서 C의 용량이 이렇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12승까지 얘기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는 것은 페지로 기억을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그게 무슨 말인가는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보조 단위 접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라, 기가, 메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코까지 쫙 봤고요.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페이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갈 때도 이 A자를 페이지로 읽어 그냥. 그래서 페이지, FAZY, PEZY 해가지고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위로 올라갈 때는 테라 위부터 기가, 메가 했으니까 아자 돌림이야. 아자 돌림. 이렇게. 그래서 페타, 엑사, 제타, 요타. 그 다음에 여기 피코 여기 밑에서는 페이지니까 펩토, 아토, 잽토, 욕토 해가지고 토차 돌림으로 이렇게 가주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다. 쉽게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지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혹시 잘 따라오나 해서. 다음 중 전압의 기호로 올바른 것은 전압 단위가 뭐예요? 네, V죠.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의 용량, 유도 용량의 기호로 올바른 것은 네, 인덕턴스 L을 의미하는 것이죠. 코일이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인덕터, 코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기호 L이라고 표현하고 A의 단위는 인덕터의 단위는 뭐 헨리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기호라고 물었으니까 이제 L로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도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면 되고요. 다음 피코는 몇 승? 10에 마이너스 12승이다 라는 겁니다. 네, 기억을 해 두셔야죠. 다음 이거는 이제 다른 책을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좀 필요할 것 같은 내용을 좀 얘기를 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공학 분야에서 MKS 단위 쓰는데 우리 전기전자 통신 SI 단위에서는 이러한 암페어도 포함해서 MKSA 단위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까도. 이거와 비교하는 단위, 비교되는 단위가 CGS 단위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밥 먹을 때나 뭐 고기, 단백질 많이 섭취하면 열량이 얼마나 된다. 초콜릿 같은 경우 열량이 얼마나 된다라는 얘기를 흔히 하죠. 이때 이 열량은 보통 우리 단위를 칼로리를 써요. 칼로리. 그럼 이 열량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량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야. 에너지 어떠한 전력을 몇 시간 썼느냐 그것을 우리는 전력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줄이라고 단위는 줄이에요. 에너지는 줄. 그리고 얘는 전력은 이제 저 차원식으로 쓰면은 얘는 와트 곱하기 시간인 거니까 와트 초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량 칼로리를 우리는 이제 전력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이렇게 에너지 단위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 문제나 이런 데에서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1kcal는 1kcal에 대한 것을 정의를 한 겁니다. 키로라는 것을 갖다가 킬로칼로리라고 이렇게 쓰는 게 귀찮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귀찮으니까 그냥 대문자 C로 쓰면은 대문자 C에 AL로 이렇게 쓰면 이게 열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칼로리, 1kcal로 읽어야 돼. 이게 1000칼로리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것의 정의는 물 1리터를 1kcal는 물 1리터를 1도씩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1 또는 에너지 이것을 우리는 1 칼로리 대문자 칼 또는 1kcal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건축이나 뭐 토목 이쪽에서 사용하는 단위 또는 식품공학과 이쪽에서 사용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칼로리라는 걸 썼는데 이제 우리 기계 이쪽 또는 물리 이쪽에서는 나는 칼로리라는 쓰기 싫어 해가지고는 딱 정의한 게 줄이라는 분이 물론 이거에 대한
수식이 쭉 긴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가지고 쓰면은 1칼로리 나 이렇게 안 쓸래. 4.2줄이라고 할래. 1칼로리라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들 사실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 관련된 식이 있습니다. 하여튼 1칼로리는 그래서 4.2줄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줄은 몇 칼로리가 되겠어요? 당연히 4.2분의 1 칼로리가 되겠죠. 그러면 1 나누기 4.2 하니까 얘는 몇이 되겠어요? 약 0.24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24 1줄은 그래서 0.24 칼로리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관계 4.2 거꾸로 쓰니까 24 나오죠. 그래서 0.24.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다른 이제 줄로 표현된 것은 칼로리로도 여러분들이 쉽게 변환할 수가 있어요. 이거 거꾸로 쓰면 물론 여기는 0.24지만 4.2이고 그 숫자는 같잖아요. 그렇지? 24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기억을 해두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있어요. 전력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전자과에서도 이거 무조건 알아야죠. 나중에 그리고 우리 회로 이론 배우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전력량 킬로와트 1킬로와트 아워라는 얘기인 것은 킬로와트라는 것은 전력을 의미해. 전력을 얼마나 몇 시간 사용했느냐 해서 전력 곱하기 시간 타임 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시간 타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력과 전력량은 서로가 다른 거예요. 전력량은 시간을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킬로와트 아워로 표현하든 아니면은 줄로 표현하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력량은 아까 내 열량으로 표현하면 좀 전에 봤었던 이 열량으로 표현하면은 몇 칼로리가 되는가를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kWh는 킬로와트, 킬로는 10의 몇 승? 10의 3승이죠. 그래서 1000이야. 그래서 킬로와트를 1000와트를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또 여기 H가 곱해져 있으니까 H는 아워의 약자예요. 그래서 시간의 약자죠. 그래서 1아워입니다. 그럼 이거 곱해주면 1시간은 몇 초? 그렇죠. 3600초죠. 1000와트 그대로 써주고 1시간 3600초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3600하고 1000 이렇게 써주고 얘 단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와트 초가 되는 것이죠. 와트 세컨드. 와트 세컨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기 아까 썼던 거 지웠는데 에너지 여기 볼게요. 에너지 E는 전력을 몇 시간 썼느냐 이거에 대한 관계였단 말이야. 그래서 단위가 와트초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와트초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트초 1와트 세컨드는 몇 줄? 1줄이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와트초 그냥 이렇게 줄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 식은 여기가 와트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 식으로부터 와트는 세컨드 이쪽으로 나눠주면 몇이 되겠어요? 단위는 줄 퍼 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뭘 다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꼭 해주고 있어야 돼요. 이게 정의니까 우리가. 그래서 와트초는 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줄은 아까 몇 칼로리였어요? 1줄은 그렇죠. 0.24 칼로리였어요. 그래서 0.24 곱해주면서 단위를 칼로리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36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0.24 이렇게 해줬죠. 10의 3승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로 쓰면 돼? 그렇죠. 보조 단위로 써서 이렇게 킬로로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킬로칼로리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0의 3, 그 다음에 3600 곱하기 0.24 해주면 공 두 개 탈락시키고 이렇게 가주면 36 곱하기 24 해주면 되겠죠. 36 곱하기 24 이렇게 써준 거고요. 요 계산하니까 864가 나옵니다. 킬로칼로리는 그대로 써주고
그래서 우리 보통 1kWh는 864 킬로칼로리다. 킬로는 동일한 겁니다. 킬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단위가 아워예요. 우리 전기 사용량 전력량계 있죠. 아파트에도 이제 그 전력량계 재는 적산 전력량계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다 웬만한 킬로칼로리 나오니까. 그러면 킬로와트 아워로 표현되는 거니까 얼마나 썼느냐 그거 과금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오죠. 과금 전력 사용한 거에 대한 금액을 과한다라는 뜻이에요. 864kcal이라는 얘를 갖다가 이제 열량으로 표현하면 864kcal이다라는 것이고 줄여서 우리가 공식으로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about로 표현할 때는 860kcal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열량 Q는 열량 전하도 Q로 표현하지만 전하 열량도 Q로도 표현합니다. 퀀터티 오브 히트 해가지고 열량 아까 여기 써놨었죠. 퀀터티 오브 히트 해가지고 얘도 그냥 열량도 Q로 표현을 해요 보통. 그래서 열량 Q는 860 PTN 이건 이제 효율을 의미해요. N이 아니라 이타로 표현하는 것이죠. 전력기 효율. 어쨌든 860P는 지금 킬로 단위가 이건 킬로와트로 표현하면 되고 T는 아워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어서 1킬로와트 아워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1킬로 여기가 1킬로와트 써주고 여기는 아워는 1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1킬로와트 그리고 860 이렇게 써주면 곱하기 여기 전부 곱하기는 효율 전열기 같은 거의 효율을 의미하는 건데 얘는 지금 생략해요. 지금 그런 내용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이건 몇이 되겠어요? 860 킬로와트 아워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얘가 그래서 이렇게 860 킬로 칼로리로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열량 Q다라는 얘기예요. 열량 Q의 단위는 그래서 킬로와트로 됐으니까 얘도 킬로 칼로리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1킬로와트 아워는 열량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860 요렇게 해주면은 킬로칼로리 바로 이렇게 가진다라는 게 1킬로와트 아워. 요거 이렇게 대입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겁니다. 이건 다 제가 판사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 지난 시간에 했었나 그런 것 같은데요. 1kg 질량 1kg의 무게 1kg 포스에 해당하는 힘은 몇 뉴턴인가? 그럼 이건 정의를 묻는 것이에요. 힘 뉴턴하고 이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1kg 포스 FORC죠. 이 1kg 포스는 질량 1kg을 중력 가속도 즉 9.8 평균 중력 가속도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의 가속도가 내도록 그렇게 내도록 그러한 힘이 나오는 그러한 힘을 우리는 킬로그램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몸무게가 몇이에요? 몇 킬로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대로 얘기하려면 몇 킬로그램 포스 또는 킬로그램 무게 중자 써서 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근데 우리는 줄여서 그냥 킬로그램 몇 킬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 포스는 의 정의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1kg의 질량을 9.8m/s의 제곱의 가속도가 되도록 한 그러한 힘을 우리는 1kg 중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계산하면 1 곱하기 9.8은 몇이 되겠어요? 그래서 9.8 kg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되는 것이죠.
이거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거 쓰기가 편해요? 쓰기 힘들잖아. 그래서 뉴턴이 얘기한 거예요. 야, 이렇게 뭐 귀찮게 이렇게 다 쓰냐? 뉴턴이라고 하자. 내 이름 따서. 이건 저의 가설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뉴턴으로 간 겁니다. 오케이?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kg 포스는 9.8 뉴턴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면 1 뉴턴은 몇이 되겠어요? 1 뉴턴은 몇 킬로그램 중이 되겠어? 당연히 9.8분의 1 킬로그램 포스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1 나누기 9.8 해주면 몇이 될까요? 약 몇이 돼요? 이건 좀 이따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9.8 뉴턴이다 라는 겁니다. 계산기 써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판서를 풀이한 겁니다. 1kg의 무게 킬로그램 포스에 대한 힘은 어떻게 되느냐 해서 질량의 정의,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물체의 고유양을 의미하는 거고, 무게 킬로그램 포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어떤 책은 웨이트 무게라는 그걸 내서 킬로그램 웨이트라고도 표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쥐고 당기는 힘,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표준 중력 가속도는 9.8m 세크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러한 것을 이용한 힘이라는 것은 F는 1kg의 질량을 갖는 물체를 가속도가 1m per 세크의 제곱으로 그렇게 속도가 나도록 하게 한 힘, 그것을 우리는 힘이라고, 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다 쓰기가 싫어서 간단하게 뉴턴으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이렇게 뉴턴으로 쓰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의야, 힘에 대한 정의. 그래서 이거 곱해주면 된 거니까 F는 ma 해가지고 힘 F라고 표현한 거였으니까 우리 예제 문제가. 그래서 1kg 곱하기 9.8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거 다 쓰기가 싫어서 1kg 포스는 9.8 뉴턴이다 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러므로 1 뉴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9.8분의 1, 1.02 kg 포스입니다. 10 뉴턴은 이걸 곱하기 10 해주니까 10.2 kg 포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스칼,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설명을, 어떤 책들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 거고요. 이 정의는 1 뉴턴의 힘을 이용해서 1제곱미터의 면적에 1제곱미터의 면적에 1 뉴턴의 힘을 가했을 때 그때의 압력을 우리는 파스칼, 1파스칼이라고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 뉴턴은 아까도 보면은 9.8분의 1 킬로그램 포스였죠. 그다음에 미터의 제곱은 미터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에요. 얘를 이제 단위를 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밀리미터로 바꿀 때는 미터, 그냥 이렇게 정답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왜 나왔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미터는 미터 곱하기 미터죠, 제곱미터는. 그리고 1미터는 몇 밀리미터가 돼요? 1밀리미터는 1000밀리미터죠. 그래서 1000밀리미터, 미터는 1000밀리미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화이트보드에다가 내가 판사한 걸 갖다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겁니다. 모든 강의 내용은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거든요. 원래 그 내용 중에서 그 내용들이 이렇게 원격 강의에 이용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자,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 10에 3, 1000 하는 거니까 이거 곱해주면 몇이 되겠어? 10의 6승이 되죠. 단위는 이제 단위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제곱 밀리미터로 바뀐 거죠. 제곱미터가 제곱 밀리미터로 바뀔 때는 이렇게, 그래서 10의 6승 제곱 밀리미터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써주면 됩니다. 어떠한 관계, 단위가 이게 어떻게 나왔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분의 1 곱하기 10의 6승 해서 킬로그램 퍼 제곱 밀리미터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므로 1kg 퍼 제곱 밀리미터는 9.8 곱하기 10의 6승을 이쪽으로 해주면 되는 거니까 9.8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다라는 이러한 단위 변환도 여러분들이 쉽게 차근차근 하길 바래요. 그래서 단위 변환하는 거를
이런 것들도 산업기사나 기사 문제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쉽게 차근차근 하라는 의미로 이런 건 예제를 갖고 온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어. 이거 쉬운 내용인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예요. 600와트 전기 밥솥을 7인용짜리래. 을 매일 30분간씩 2회 사용하여 밥을 지을 때 1개월간에 소비된 전력량 구하래. 즉 전력량이라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P 곱하기 전력 곱하기 그거 얼마나 썼는가 시간을 갖다 곱해준 거, 이것을 전력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것을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W라고도 보통 쓰고 우리 교재는 이것을 에너지라고 해서 E로 이렇게 줄여 쓰죠. 그래서 이 E는 그래서 PT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 구하라는 얘기인 것이야. 그래서 P 와트가 몇 와트래? 600와트래요. 그래서 0.6 킬로와트가 되겠죠. 킬로와트 써주고 곱하기 그 다음에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30분간씩 두 번 쓴 거니까 1시간이 되겠네. 1hou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사용하여 밥을 지을 때 1개월간에 소비된 또는 한국전력에서 한전에서 공급한 전력량을 구하라. 이렇게 되겠죠. 1개월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며칠이라고 보통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30일로 얘기하면 됩니다. 곱하기 그래서 30데이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0.6 곱하기 30 해주면 이게 몇이 되겠어요? 1.8이 되겠죠. 1.8 킬로와트 아워를 사용한 것이에요. 데이는 이제 날라가면 되겠죠. 이거 30일간 쓴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 사용량은 1.8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한수가 잘못됐나? 1.8이 아니라 18이 되겠네. 욕하기 싫어서 1.8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암사 못한 게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18 킬로와트 아워다 라는 이렇게 결론을 정답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판서 풀이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고요. 이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 교재는 E로 표현했고 또 다른 교재는 또 이렇게 W로도 표현해요. 워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쉽게 여러분들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주차 1강을 너무 오래 했네요.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주차 2강 이러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오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